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제일 먼저 문을 연 것은 국회 과방위 되었습니다. 내일도 과방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주에만 2차례 회의를 열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현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긴급 현안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핵심 긴급 현안들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21대에서 방송 3법을 당론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제 무의로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선인 워크숍 때도 그렇고 어쨌든 21대에서 발의했던 법안 중에 긴급성을 요하는 4개의 법안을 빨리 해야 된다. 그중에 방송 3법,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특별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이렇게 4개를 긴급한 법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방위에서 방송 3법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박문진 이사 교체, 그다음에 KBS 이사 교체, 그리고 EBS 이사 교체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중요한 의결을 2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거부하고 그래서 그 2명이서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 4법 그러니까 방송 정상화 4법 3법하고 방통위 설치법의 정족수 문제까지 포함해서 당론 발의를 해가지고 7월 초에 통과시킬 계획을 잡고 있어서 내일 열고 다음 주에도 2번 열고 그 다음 주에도 2번 열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에 월요일 화요일에 위원회를 2회 그러니까 월 2회 이상 열게 돼 있어요. 월 2회 이상 월화 오후 2시 특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11개 상임위는 사실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 정리를 해서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뭐 국회 그 보복위, 보건복지위원회죠. 그리고 그 국토위 두 군데 법사위는 어제 열었고요. 법사위는 어제 열었고 그러니까 이제 속속들이 11개 상임위는 이제 회의를 개회하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게 될 거고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개는 지금 어저께 들려오는 얘기로는 내부에 반발이 꽤 심하다. 7개 위원장이라도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민주당이 다 하게 되면 속수무책이다. 특히 산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도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산자위원장이 저희가 내정을 못했기 때문에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용산에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아니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숙려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다각적으로 해봤는데 순방 중이시라 들어오신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법사위를 뺏지 않고서는 못한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7명을 임명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당초 오늘 오후 2시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13일 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0일 날 싹 다 했어야 됐다. 이런 후문이 좀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열립니까, 본회의가? 근데 우원식 의장이 조금 숨고르기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야 좀 의견을 두루 경청해야 되는. 속도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가요? 역풍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러면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지 않는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역풍 영리는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속도 있게 밀어붙이는 게 맞고
역풍은 걱정하지 않고 신경 안 쓰는 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역풍 얘기는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여론을 반전할, 막 민주당을 막 계속 공격하면서 여론을 반전할 어떤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실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모아들인 민의를 반영해서 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막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죠. 네.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석유 시공건 있죠. 백 사건도 있죠. 뭐 지금 살펴볼 게 한 권익위의 이 진짜 권익을 저버린 국민의 네. 권익을 저버린 네. 불법을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조장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러네요. 어젠가요? 예. 세종시에 그 권익위원회 앞에서 어제 우리 갔었습니다. 현역 의원 두 분이 이제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현희 네, 위원장이 예. 위원장 시절 그다음에 전 위원장 시절에 이제 가서 예. 피켓도 하고 뭐 감사원에 가서 예. 항의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역 의원이 간 거는 세종시 권익위원회 간 거는 최초 사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정가가 술렁술렁한다. 아, 사실 어제 저희가 현장 취재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손발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취재 편이 좀 역량이 좀 더 커지면 인원을 빠르고, 늘려야겠습니다. 예. 취재 현장에 예. 많이 많이 가야 될 것 많이 같아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 과천만 같아도 갔다 왔을 텐데 세종이라 네, 그죠. 저희가 못 갔습니다. 여하튼 이제 지금 뭐 살펴봐야 될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네. 근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재밌는 보도가 실렸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특위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5개. 그 상임위의 대척점에서 특위를 가동했는데 그 특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의원회관 그 간담회실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자리가 좁아서 마치 스스로 원외 정당이 된 것 같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꼼수잖아요. 그렇죠.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그것도 교섭단체가 없는 네. 의원 한두 분이 있는 예.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소수 정당. 전락시킨 거죠. 체면도 구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5개면 대충 국회의원들이 8명 가량 배치가 되잖아요. 네네네. 8명. 그다음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네. 와서 들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좌진들도 네.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보좌진도 얼마나 처음에 긴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 60명이 예. 하는데 간담회실이 그렇게 앉거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책위도 그게 안 되는 네. 거고 상임위원장 넓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네. 빨리 그러니까요. 들어오세요. 예. 무노동 무임금 하지 마시고. 예. 아, 특위 계속하고 출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네. 특위는 해봐야 사실은 그거는 아무런 그냥 실효가 없는. 당 안에 특별위원회 예. 우리 많아요. 저희도. 예, 많죠. 그런 정도로 봐야죠. 네. 그거는 야당이 100석 미만일 때 네. 그 정말 투쟁해야 될 의제들이 많을 때 하던 방식이지 예.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주도해 나가야 될 정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대통령과 부부의 행동도 보다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진짜 개탄스러운 거죠. 네. 일종의 이게 그 민의에 대한 사보타주.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다. 대통령이 경험이 없어서 예. 하는 일마다 정말 혀를 끌끌 차게 하는 것처럼 예. 그 이제 그때 왜 유시민 작가 그랬잖아요. 침팬지 이론으로 A급이면 B, C가 있고 B급이면 C, D가 있고 C급이면 D, F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반영한 게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에 다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